하찮은 파리 한 마리의 사투. 그러나 끔찍이 비참한 기분이 가슴을 옥죄어 온다. 캐서린 맨스필드 단편 소설 파리. 자네 여기서 아주 편안하겠구먼. 우디필드 씨가 쌕쌕거리며 말하고 유모차에서 밖을 내다보는 아기처럼 목을 길게 뺐다. 그는 친구이기도 한 회사 사장의 책상 옆에서 커다란 녹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대화는 끝났다. 이제 나가봐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우디필드 씨는 떠나기가 싫었다. 은퇴한 이래, 뇌졸중을 앓은 이래 아내와 딸들은 그를 매일같이 집에 붙잡아 두었다. 화요일만 빼고. 화요일에는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시내에 하루 나들이를 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우디필드 씨가 시내에서 대체 무얼 하는지 아내와 딸들로서는 짐작도 불가했다. 친구들을 찾아가서 성가시게 하나보다 상상할 따름이었다. 글쎄, 사실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인간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즐거움을 필사적으로 마지막 잎새를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처럼 움켜쥐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디필드 씨는 그대로 앉아서 시가를 피우며 사장을 거의 걸신 들린 듯이 응시했다. 자기 의자에 기대 앉아 몸을 흔들거리고 있는 사장은 그보다 5살 연상이었지만 건장하고 혈색이 좋았으며 여전히 정력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친구를 보면 기운이 났다. 애틋하게 경탄하는 어조로 노쇠한 목소리가 덧붙였다. 정말이지 아주 안락하게 꾸며놓았어. 그래, 썩 나쁘지 않지. 사장은 동의하고 페이퍼 나이프로 파이낸셜 타임스를 넘겼다. 사실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자부심이 대단했으며 사람들의 찬사를 듣기를 좋아했는데 우디필드 씨의 찬사는 더더욱 값졌다. 자신의 사무실에 버젓이 앉아서 목도리를 친친 감은 늙은 병자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고 있자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감이 우러나왔다. 최근에 새로 꾸몄네. 지난 몇 주간 모두에게 한 설명을 사장은 되풀이했다. 카펫을 새로 깔았어. 사장은 커다란 하얀색 고리 무늬가 들어간 붉은 카펫을 가리켰다. 가구도 새로 들였지. 사장은 거대한 책장과 꽈배기 모양으로 흘러내리는 당미를 방불케 하는 다리가 달린 테이블을 턱끝으로 가리켰다. 저게 전기난로야. 비스듬한 구리 철판 속에서 부드러운 빛을 뿜는 희읍스름하고 투명한 소시지 5개에 대고 사장은 거의 승리감을 내비치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사장은 테이블에 놓인 사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도 몸짓도 하지 않았다. 사진 속에서는 심각한 표정의 군복 차림 소년이 사진관에서 흔히 사용하는 공원 배경의 유령 같은 먹구름 앞에 서 있었다. 새로 찍은 사진이 아니다. 사진은 그 자리에 6년 넘게 있었다. 자네한테 해주려던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하려고 눈을 감으며 우디필드 씨가 말했다. 뭐였더라?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디필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턱수염 위로 얼굴이 얼룩덜룩 빨갛게 물들었다. 딱한 친구, 이제 얼마 안 남았군. 사장은 생각했다. 잘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사장은 노인에게 윙크하고 농담조로 말했다. 이건 어떤가?
추위 속으로 다시 나가기 전에 마시면 좋을 것이 있네. 아주 고급스럽지. 어린아이가 마셔도 될 정도로 부드러워. 사장은 시계줄에서 열쇠 하나를 집어 책상 아래 찬장을 열고 짙은 색깔의 땅딸막한 병을 꺼냈다. 이건 약이나 다름없네. 사장이 말했다. 이걸 판 남자가 절대 비밀이라며 말해주었는데 윈저성 저장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네. 우디필드 씨의 입이 떡 벌어졌다. 사장이 책상 밑에서 토끼를 꺼냈어도 그만큼 놀라지는 않았으리라. 위스키 아닌가? 우디필드 씨가 소심하게 물었다. 사장은 병을 돌리고 애정어린 손길로 라벨을 보여주었다. 과연 위스키였다. 사실은 말이야. 우디필드 씨가 망설이는 눈빛으로 사장을 보며 말했다. 집에서는 절대 못 마시게 하는데. 순간 우디필드 씨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아, 이것에 대해선 우리가 숙녀분들보다 잘 알지. 사장은 외치고 물병과 잔 2개가 놓여있는 테이블로 성큼 걸어가서 각 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쭉 들이켜게. 자네한테 좋을 거야. 물은 섞지 말고. 이런 술에 뭘 섞는 것은 신성모독이나 다름없어. 좋다. 사장은 술을 벌컥 들이켜고 손수건으로 콧수염을 쓱쓱 닦은 다음에 술을 입속에서 우물거리고 있는 우디필드 씨를 유심히 보았다. 노인은 술을 삼켰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나직이 말했다. 내가 정신이 나갔지. 그래도 술을 마시니 속이 따뜻해졌다. 온기가 차갑고 노쇠한 뇌로 흘러들었다. 기억이 났다. 바로 그거였군. 우디필드 씨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자네가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말이네. 지난주에 딸들이 불쌍한 레지 무덤을 돌보러 벨기에에 갔었어. 거기서 자네 아들 무덤을 보았대. 둘이 가까이 있나 봐. 우디필드 씨가 말을 멈추었지만 사장은 대꾸하지 않았다. 살짝 떨리는 눈꺼풀만이 그가 이야기를 들었음을 알렸다. 묘지 관리를 잘 해놓았다고 애들이 좋아하더구먼. 노쇠한 목소리가 색색거리며 말했다.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대. 고향에 묻혔어도 그보다 좋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 자넨 안 가봤지? 안 가봤네. 안 갔어. 여러 이유로 사장은 가보지 않았다.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하더군. 우디필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원처럼 예쁘게 관리하고 있대. 무덤마다 꽃이 피어 있고 길도 널찍하고 깨끗하고 말이야. 널찍하고 깨끗한 길에 대한 우디필드 씨의 애정이 목소리에서 묻어났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노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호텔에서 딸들한테 잼을 얼마에 팔았는지 아나? 우디필드 씨가 색색거렸다. 10프랑. 강도질 아닌가. 거투르드 말로는 크기도 작았대. 동전만한 조그마한 병에서 딱 한 숟가락 떴는데 10프랑을 내라고 했다더군. 그래서 따끔한 맛을 보여주려고 잼 병을 가지고 와버렸대. 아주 잘했다고 했어. 사람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수작 아닌가. 추모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대로 낼 거라고 생각하는 게야. 바로 그거야. 그리고 우디필드 씨는 문으로 돌아섰다. 정말 그렇군.
그래. 무엇이 정말 그렇다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장은 외쳤다. 책상을 돌아서 나온 사장은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따라 문으로 갔고 늙은 친구를 배웅했다. 우드필드 씨가 떠났다. 아주 오랫동안 사장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는 동안 머리가 잿빛인 사무실 사화는 산책시켜주길 기대하는 개처럼 사장을 힐끔거리며 칸막이로 둘러싸인 자신의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잠시 후 사장이 말했다. 메이 씨, 30분 동안 아무도 들이지 말게. 알겠나?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알겠습니다, 사장님. 문이 닫히고 무겁고 굳건한 발걸음이 화사한 카펫을 되짚어 돌아갔다. 뚱뚱한 몸이 털썩 의자에 떨어지더니 사장은 얼굴을 양손으로 가리고 몸을 수그렸다. 사장은 울고 싶었다. 울 작정이었다. 울 수 있게 준비를 해놓았다. 우디필드 씨가 아들의 무덤을 돌연 들먹였을 때 사장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 순간 땅이 쩍 벌어지고 자신이 우디필드 씨의 딸들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딱 그런 느낌이었다. 이상했다. 벌써 6년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사장은 아들이 군복을 입고 묻힌 그대로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송산되지 않고 영원히 잠든 모습으로밖에 떠올릴 수 없었다. 아들아. 사장이 신음했다. 그러나 아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예전에는 아들이 죽고 처음 몇 달과 심지어 몇 년 후에도 이 말을 내뱉기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에 격렬히 흐느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당시의 사장은 모두에게 선언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이라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언젠가 마음을 추스르고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아니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사장은 아들을 위해 사업을 키워왔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무의미했다. 결국에는 그의 인생 자체가 오직 아들만을 위한 것이 되었다. 자신의 사업을 아이가 계승하여 이어나간다는 희망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 희생하며 노예처럼 쉼없이 일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그 희망이 실현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부터 아들은 회사에서 견습을 받았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출근했고 같은 기차를 타고 돌아왔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가 얼마나 많은 찬사를 받았었는지. 무리도 아니었다. 아들은 훌륭히 적응하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을 말하자면 사환 메이 씨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이를 아꼈다. 아이는 거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았다. 아니, 늘 소년처럼 앳된 얼굴로 정말 멋져요라고 외치던 아이는 본 모습 그대로 모두를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한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물거품이 되었다. 그날 메이 씨에게 전보를 건네받은 순간 그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매우 애석하게도. 그리고 그날 사무실을 나설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망가진 남자였다. 6년 전.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흡사 어제 일어난 일 같다. 사장은 얼굴에서 양손을 내렸다. 혼란스러웠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듯 했다. 느끼고 싶은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
사장은 일어나서 아들의 사진을 보았다. 사장은 이 사진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들의 표정이 부자연스러웠다. 차갑고 심지어 엄격해 보이는 그 표정은 생전의 아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 그때 사장은 널찍한 잉크병에서 기어나오려고 힘없이 그러나 절박하게 애쓰고 있는 파리를 발견했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파리가 버둥거렸다. 그러나 잉크병의 옆면은 젖어서 미끄러웠다. 파리는 또다시 빠져서 잉크 속에서 헤엄쳤다. 사장은 펜으로 파리를 건져내고 흙묵지에 털었다. 아주 잠시 파리는 종이에 번져가는 얼룩 위에 가만히 있었다. 곧 파리는 앞다리를 흔들어 종이를 짚고 축축하게 젖은 작은 몸을 끌어올린 다음에 날개에서 잉크를 씻어내는 막중한 업무에 착수했다. 위에서 아래로 숫돌이의 낫을 앞날과 뒷날을 오가며 갈듯이 파리는 다리로 쉼없이 날개를 비벼댔다. 그러고는 움직임을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파리는 발돋움을 한 듯한 자세로 날개를 한쪽씩 펼치려 애를 쓰고 있었다. 파리는 마침내 성공했고 다시 앉아서 조그마한 고양이처럼 얼굴을 씻기 시작했다. 이제 앞다리를 비벼대는 파리의 움직임은 제법 명랑하고 쾌활했다. 끔찍하게 위험했던 순간이 지나갔다. 탈출했다.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생각이 사장의 뇌리에 스쳤다. 사장은 펜을 잉크에 담갔다가 두꺼운 손목을 흙묵지에 대고 파리가 날개를 퍼덕이려는 순간에 큼직한 잉크 방울을 떨어뜨렸다. 파리가 이제 어떻게 하려나? 과연 어떻게 할까? 조그만 녀석은 얼이 빠지고 충격을 받은 듯 했으며 다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서 몸이 굳은 것 같았다. 그러나 잠시 후 파리는 고통스러운 기색으로 몸을 앞으로 끌었다. 앞다리를 흔들고 종이를 짚고 이번에는 한층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몸을 씻기 시작했다. 강단 있는 놈일세. 사장은 파리의 용기에 감탄했다. 저것이야말로 고난에 맞서는 올바른 자세다. 바로 저런 정신이 필요하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모든 것은 전부. 그러나 파리가 고생스러운 업무를 다시 한번 끝마치자마자 사장은 펜촉을 잉크에 적셔 검은 잉크 한 방울을 새로이 깨끗해진 몸 한복판에 떨어뜨렸다. 이번엔 어쩌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보라. 앞다리가 다시금 흔들렸다. 안도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사장은 파리를 굽어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재간 좋은 녀석. 사장은 파리가 몸을 빨리 말릴 수 있게 입김을 불어 도와줄 생각까지 했다. 그렇지만 이제 파리의 움직임은 어딘가 소심하고 허약했다. 사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펜을 잉크 깊숙이 담갔다. 과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잉크 방울이 축축한 흙묵지에 떨어졌고 잉크에 흠뻑 젖은 파리는 쓰러진 채로 두 번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뒷다리가 몸통에 붙어 있었다. 앞다리는 보이지 않았다. 일어나. 사장이 말했다. 어서 일어나. 사장이 펜으로 파리를 건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파리는 죽었다. 사장은 페이퍼 나이프 끝으로 사체를 들어서 쓰레기통으로 날려버렸다.
그러나 끔찍이 비참한 기분이 가슴을 옥죄어서 두려움마저 들었다. 사장은 문 앞으로 걸어가 종을 눌러 메이 씨를 불렀다. 흠묵지를 새로 한 장 가져오게. 사장이 매섭게 말했다. 빨리빨리 못하나? 조용히 걸어가는 늙은 개 뒤에서 사장은 조금 전에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려 했다. 무엇이었지? 그건 사장은 손수건을 꺼내 목깃 아래를 훔쳤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는 기억할 수 없었다.